자, 8번 문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딱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복습을 좀 해보면 우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였지 가연아? 사인 법칙. 이열, 그치? 이렇게 생기는 게 사인 법칙이었고, 사인 법칙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한다 그랬냐면은 서로 마주보는 두 쌍, 그죠? 요 변과 마주보는 각 이렇게 한 쌍과 또 요 변과 마주보는 요 각 이렇게 한 쌍, 이 두 쌍이 같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모를 때, 그럴 때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고, 또는 사인 값들 세 개의 비율이나 아니면 A, B, C 세 변의 길이의 비율 요런 게 나왔을 때 어서 와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법칙 뭐 A제곱으로 시작하는 모양으로 한번 써볼까요? A제곱으로 시작하면 약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느낌으로 요렇게 쓴 다음에 뒤에 꼬리가 붙는데 꼬리는 2BC 코사인 A 이렇게. 그래서 B랑 C는 같이 움직이는 커플이고 A는 혼자 움직이는 솔로다. 그래서 솔로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여기 코사인 솔로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고요. 얘를 또 코사인 A는으로 정리한 모양도 자주 쓰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요거는 2하고 커플이 들어가고 그 커플들이 그대로 위에서 제곱이 되고 더해진 다음에 뒤에 솔로가 빠지는 이런 모양으로 써줬었다. 그치? 요게 코사인 법칙이었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당한 상황에 써주면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그럼 어떤 상황에 주로 썼지, 승우야? 코사인 법칙. 어. 일단 여기에 등장한 애들을 봐봐. 이 코사인 법칙에 등장한 애들은 소문자 A, B, C가 다 등장하죠. 이러면 세 변이 다 등장하는 거지. 세 변이 다 등장하고 뭐가 하나 등장해? 각이 하나 등장해. 변 3개랑 각 하나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모를 때, 그치? 뭐 세 변 중에 한 변을 모르거나 요 각을 모르거나 요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8번 문제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C의 길이를 궁금하다고 했고요. 어서 와. 그러면은 ACD를 따라 걷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요렇게 걷는 거, 요 길이의 차이가 1km만큼 차이가 난대요. 1km만큼. 그럼 내가 AC의 길이를,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자, AC의 길이가 AB랑 그 다음에 BC를 더한 거에 비해서 재현아, 요 부분의 길이가 요거 더하기 요거에 비해서 1만큼 어떨까? 그죠? 요게 작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AC의 길이를 X라고 했다면 얘네들을 합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X? 자, 봐봐. 요거 더하기 요거가 어서와 요 파란 거보다 어때? 크잖아. 요 AB 더하기 BC가 요 파란색보다 크잖아. 얼만큼? 1만큼. 그러니까 내가 요걸 X라고 했다면 얘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알려줬죠. 여기의 길이는 6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6에다가 BC를 더한 게 X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그죠?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자, 이 상황을 다시 써보면 6에다가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지수로 일단 표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AC를 X로 잡았을 때 이게 뭔가를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써본 겁니다.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공식이, 형진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은 무슨 법칙일까?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각이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20도 말고는 나머지 두 각을 모르거든. 사인 법칙 못 쓰죠. 코사인 법칙 써야지.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코사인 법칙에서는 솔로가 있고 커플이 있잖아. 여기 120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요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솔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솔로의 제곱으로 시작해야죠. x의 제곱은 자 나머지들의 제곱의 합 그리고 뒤에 꼬리가 붙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커플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솔로. 자 x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120도겠죠.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풀어주면 되는데 재현아 코사인 120도 이거 얼마일까? 코사인 120도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응? 코사인 120도 120도가 호도법으로 뭐예요? 호도법으로 뭐예요? 180도가 파이잖아. 뭐라고? 180도가 파이잖아. 그럼 120도는 뭐겠어? 야, 이걸 대답 못하는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180도가 파인데 야 180도가 파이면은 90도는 뭐냐? 그래 그러면 120도는 뭐냐? 2분의 2파이요? 아니 180을 120으로 만들고 싶으면 몇 분의 몇을 곱해줘야 돼? (180을) 180은 60이 3개 붙어 있는 거 120은 60이 2개 붙어 있는 거 180도가 파인데 120도는 얼마일까? 내항이고 외항이고 뭐예요? 네모에 들어갈게. 120분의 180. 어서와. 네. 그냥 할게. 네. 3분의 2파입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물어볼 거야, 재현아. 자, 그럼 우리는 3분의 2파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는데 요런 데 써먹으려고 우리 명절 되기 전에 각변환 열심히 했잖아. 각변환. 자, 각변환 기억해 봅시다.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대로 코사인입니다. 그대로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던 3분의 파이는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대로 3분의 파이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때 요 놈의 부호를 여기다 붙이는 거였어. 그치? 맞죠?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은 180도만큼 갔다가 이렇게 좀 되돌아온 거잖아.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라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다. 그럼 뭐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 2하고 사라지겠네. 그치? 요 부호도 플러스로 바뀌면서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고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x제곱은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리고 요거 플러스로 바뀌었고 6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x제곱 사라질 테니까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면은 4x가 되고 여기는 얼마지? 31 되죠? 이렇게 겠죠. 그래서 x값은 4분의 31 그지? 이게 AC의 길이를 찾은 거죠. 그래서
적절히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걸 판단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풀이 해주려고 했던 문제 중에 한 문제였어요. 자, 또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3번 13번 맞아요? 13번 볼게요. 자, 13번이 그 앞장에 5-2번 47쪽에 5-2번이랑 아마 같은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5-2번이랑 자,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었냐면 삼각형을 그리는데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7대 3대 5니까 세 변의 길이를 7K, 3K, 5K 이렇게 그지 K를 붙여가지고 그렸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일 짧은 변 3K라고 하고 여기를 중간변 5K라고 하고 여기를 7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먼저 각 하나를 요각을 세타라고 한 다음에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그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얘에 대한 사인 값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인 값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의 넓이를 표현했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들어가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원이가 한번 해볼까? 얘는 2 곱하기 이 누구더라? 커플이야 솔로야? 커플이죠. 지금 우리는 이 세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얘가 솔로인 거죠. 그죠? 얘가 혼자 움직이는 애고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애죠. 그럼 여기 3K, 7K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K를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붙여도 상관없어. 그쵸? 그럼 그냥 3 곱하기 7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뭐지? 요 놈이 그대로 3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또 요 놈의 제곱 그리고 빼기 아까 전에 솔로 5의 제곱 요게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면은 분모가 42고 분자는 얼마니? 24 33인가? 33 맞니? 33 그러면은 3으로 한번 약분시키면 얼마요? 14분의 11 그지? 자, 코사인 세타가 14분의 11인데 하윤아,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코사인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이 아니면 뭐겠어요? 사인이 필요해. 이거 있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찾고 싶어서 자,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값을 찾는 방법은 뭐지, 가연아? 뭐 해라? 그려라. 그치? 자, 코사인 값이 14분의 11 요렇게 되도록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돌리면 14제곱에서 11제곱을 빼야 되니까 얼마죠? 14제곱 빼기 11제곱 196에서 121을 빼면 문 좀 닫아라. 75 그럼 여기는 5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5루트 3 자, 그래서 이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윤서야 얼마니? 그치. 자, 요렇게 사인 값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혜원이가 해보자. 2분의 1 하고 뭐 곱해야 돼? 이 공식을 쓸 거야. 넓이 공식을 쓸 거야. 그럼 세타를 기준으로 양 옆변이 A, B죠. 그죠? 그럼 여기서 누구야? 3K랑 7K 곱해주고 방금 찾은 그치 사인 세타 14분의 5루트 3 요거를 이렇게 딱 곱해주면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되는 게
14하고 7하고 한번 약분돼가지고 여기가 2가 되고요. 나머지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4분의 15 루트 3 k 제곱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넓이인 요 15 루트 3과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 4하고 k 제곱하고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k 제곱이 그러면 재현 얼마였다? 그러니까 k가 풀마 2지. 근데 k가 여기 붙은 이제 개수인데 이게 이 상수가 마이너스면 이상하죠.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k는 2라고 볼 수 있을 거고, k가 2면은 요 변의 길이는 6이고 요 변의 길이는 14고 요 변의 길이는 10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 a라는 애는 가장 긴 변을 말하잖아. 그치? 가장 긴 변.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4다.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장에서 풀었던 5-2번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였고요. 또 4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9번 했나요? 9번 안 했습니다. 이거 풀어줄게요. 잠시만. 김태현 안 왔네. 김태현. 주혁이 안 왔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어서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AD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전체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이 전체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얘 하나 구할 수 있죠. 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자, 누구 보내? 큰 삼각형에서 가는 거야. 2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5? 자, 우리가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얘랑 마주보는 얘가 솔로죠. 솔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둘. 그러면은 4 곱하기 누구? 아니지. 우리 지금 전체 삼각형에서 볼 거니까. 그치. 이 변을 한 변으로 봐야 되니까. 자, 2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랑 8이 그대로 제곱됩니다. 4제곱 더하기 8제곱 그리고 빼기 솔로 제곱. 그치? 요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88 64분의 얼마죠? 16 마이너스 9니까 55인가? 맞니? 맞아요? 그러면은 64분의 55 이거 약분되는 거 없나? 그대로 냅둘까요? 3으로도 안 되고 그죠? 그대로 냅둘게요.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이제 어디에서도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서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요 삼각형에서도 그죠? 요 삼각형에서도 우리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를 이제 x라고 잡고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그럼 이번에는 내 목표가 x를 찾는 거니까 x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모양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죠. 재현이가 해볼까요? x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뭐지? 2의 제곱. 요 앞에는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은 2제곱 더하기 4제곱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2 곱하기 커플 2 곱하기 4 그리고 여기가 바로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방금 우리가 찾았던 64분의 55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합쳐가지고 16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4가 될 거고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은 20이죠. 20 빼기 4분의 55 그러면 얼마니? 4분의 25인데? 4분의 25 그치? x제곱이 4분의 25 준영아 x의 값은?
네, 맞아요. 2분의 5가 그러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니? 49쪽까지? 10번. 자, 10번. 10번 문제 조금 어렵죠? 혜원이 10번 풀었니? 몰라서. 자, 우선 여기서는 처음에 뭐부터 볼 거냐면 여기 각도가 지금 요만큼이 90도 중에 51도 뺀 거니까 39도지. 윤호는 설마 책이 없나?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지금 상황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보세요. 지금 여기 39도라는 각도하고 여기에 x라는 요 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금 여기가 39도고 여기가 90도면은 요 각은 당연히 몇 도냐면 요 각은 51도잖아요. 그러면 이 51도라는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요 2라는 선분의 관계, 이렇게 두 세트잖아, 그치? 마주보는 변과 각이 두 세트가 주어져 있고 그 중에 내가 하나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쓰는 게 윤호야 무슨 법칙일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렇게 두 세트 중에 한 놈의 값을 찾고 싶다. 예. 요때 필요한 게 사인 법칙이죠. 이렇게 사인 51분의 2km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요 마주본 애들끼리 요거의 사인 값분의 요 변의 길이는 요거의 사인 값분의 요 변의 길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사인 51도 분의 2 곱하기 사인 39도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x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그때 잠깐만,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필요하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필요 없는 애를 구했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가서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요 변의 길이를 찾는 게 최종적인 목표니까 여기 x를 찾지 말고 요걸 찾을게요. 여기 알파벳이 없죠? 여기를 p라고 부를게. p라고 부르면 AP의 길이를 표현할게요. AP의 길이를 찾아야 옆에 있는 요 파란 삼각형으로 넘어가서도 AP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놈 말고 AP로 가볼게요. 자, 요 놈 말고 AP로 가볼게.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하고, 그죠? 여기 51도하고 여기 2km 얘네 관계에다가 이번에는 자, 요 90도죠? 90도하고 요 놈의 관계로 보면 되겠다. 그럼 이거는 그냥 사인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사인 51도로. 굳이 이것은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 삼각형에서 사인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사인 51도가 AP분의 2잖아요. 그죠? AP분의 2. 그러면 얘가 AP의 길이분의 2인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사인 51도가 얼마라 그랬냐면 사인 51도 0.78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0.78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자주 나왔죠?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은 0.78분의 2가 요게 AP가 되겠네요. 요게 AP의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삼각형은 끝났고 이제 요 파란색 삼각형으로 넘어올게. 요 파란색 삼각형으로 넘어와서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각이 지금 12도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 AP의 길이 구했죠? AP의 길이가 0.78분의 2라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몇 도인지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가 39도니까 요 39도랑 엇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39도입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사인 법칙을 써보자. 자, 여기 39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0.78분의 2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2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내가 찾고 싶은 여기 빨간데, 근데 여기를 x라고 넣으면 되겠지. 여기를 이렇게 x라고 놔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요 파란 삼각형에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승호가 한번 써보자. 사인 법칙. 자, 39도 하고 마주보는 데가 요거잖아, 그치? 그럼 사인 얼마분의? 사인 39도분의 0.78분의 2는 하고 또 요 x라는 변과 마주보는 데가 12도네, 그치? 12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사인 12도분의 x. 맞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x를 찾는 게 목표니까 양변에 사인 12 곱할 겁니다. 사인 12 곱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얘가 곱해지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하기 사인 12가 되니까 자, 얘를 좀 보기 좋게 써보면 x가 결국 뭐라는 거냐면 사인 39도 사인 39도는 0.63 그 다음에 방금 사인 12도 사인 12도는 0.21 자, 요렇게 얘네를 하나의 분수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뒤에 분수로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얘가 0.63이고 얘가 0.21이니까 요렇게를 하나의 한 덩어리의 분수로 쓴 거고 거기다 요거 그대로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게 간단해지니까 이게 유는 얼마니?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대로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3분의 1 됩니다. 그럼 여기에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계산해야 돼요. 0.78에다가 요것도 한번 약분할까? 이렇게 되고 요게 0.39죠? 0.39 그러면 0.39 곱하기 3이면 얼마예요? 1.17인가? 1.17 그럼 얘는 1.17분의 1인데 요건 이런 거잖아. 100분의 117분의 1인 거니까 117분의 100인 거죠. 117분의 100 그치? 그럼 이 117분의 100이 얼마쯤 되는지 이거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자 117분의 100 나누기 117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117 이렇게 나누면 0.8 정도 되겠는데 87, 56, 81은 8, 13, 81은 8, 9 그러면은 6, 4, 0이니까 여기 5번 들어가나? 5번 5, 5, 7, 35 5일은 5, 8, 5일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5, 550이니까 여기엔 5번이 못 들어가네. 0.8854 뭐뭐뭐 이렇게 가겠네, 그지? 그러면 반올림을 했을 때 안 올라가죠. 그럼 0.85가 답이겠네. 3번이 되겠네, 그렇죠?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계산 좀 지저분한 문제. 그런 거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4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자, 질문 없으면 우리가 저번에 그 47쪽에 유형 6을 안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라서 해보라고 했었죠. 47쪽에 요거 해보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세 문제 중에서 뭐 하나 정도만 확인하는 의미로 풀고 지나갈게요. 6-2번 요거 하나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2번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랑 관련한 공식을 배웠던 거는 이런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윤아 뭐였다? 2분의 1 AB 뭐였지? 코사인? 아니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걸 그대로 활용한 공식이 자, 요렇게 이거는 뭐 같아 서윤아?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평행사변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일 때 이때 얘의 넓이는 뭐였다? 요 삼각형이 몇 개 붙어 있는 모양? 2개 붙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2배 해가지고 여기다 2배 해가지고 이렇게 AB 사인 세타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 아무런 특징이 없는 일반 사각형에서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와 B고 걔네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일 때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혜원아 뭐였지?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 자체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A와 B가 뭐냐가 달랐지, 그치? 요건 대각선이었고, 요건 요 한변의 길이였고, 그래서 요게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공식들이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자, 그럼 6-2번으로 가서 6-2번에서는 A, B, C, D의 넓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평행사변형이라든지 뭐 사다리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구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단 요쪽 거의 넓이는 뭐 쉽지? 요쪽 거의 넓이. 준영아,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요 공식으로 구할 거야, 준영아. 요거 A, B, 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2분의 1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몇 도? 사인 60도. 그치? 요렇게. 자, 주여가 사인 60도가 얼마야? 사인 60도요? 네. 2분의 루트 루트 3이죠. 그쵸? 그럼 여기 2, 2랑 4랑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7루트 3.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의 넓이는 바로 나오는데 재현아,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지? 120도는 있는데 120도 양옆에 두 변이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3밖에 안 알려줬으니까 요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 요 변의 길이. 맞지? 이걸 알아야 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변의 길이를 찾으려면은 그 전에 또 뭘 알아야 될까?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AC의 길이를 알아야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AD의 길이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내가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서 방금 전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서 x를 찾을게요. x를 찾을게. 성빈이가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내가 x를 찾을 거야. x가 지금 60도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가 솔로죠. 얘가 혼자 움직이는 변이야. 그럼 x제곱은 이렇게 시작할게, 성빈아. 뭐라고 써야 돼, 여기? 16 플러스 40 그치, 7의 제곱 49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60. 좋아요. 그럼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그럼 얘가 28이니까 21에 16이면 37 x제곱이 37. 그럼 x는 루트 37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7이야.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나는 여기를 찾고 싶어. 그럼 여기를 이제 y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y라고 잡고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y를 찾을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y를 찾고 싶다고 해서 y제곱은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가연아, y제곱은으로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파란 삼각형에서 안 되지. 이쪽에 오는 친구는 솔로가 와야 되는데 솔로의 기준은 주어진 각과 마주 보는 애가 항상 솔로 자리에 와야죠. 그러니까 y제곱은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뭘로 시작해야 돼 그럼? 그치, 37로 시작해야 돼. 37. 37은 하고 자, 여기 양옆에 y제곱이랑 3제곱 빼기 가연이가 불러줘. 2 곱하기 뭐죠? y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인데 이게 아까 우리 뒤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자, 그러면은 요거가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요거 플러스를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y제곱에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8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7, 4에 플러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또는 4. 당연히 그럼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4라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치?
자, 주요가 가자. 이제 넓이 구하자. 요 놈의 넓이만 구하면 되네.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은 그냥 뭐랑 똑같죠?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사인 120은.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할 순 없지만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120 그러면 사인 60하고 똑같고 사인 150 그러면 사인 30하고 똑같고 이렇게 배웠었거든. 지금 우리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사인 60이랑 똑같으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럼 2, 4 지워지니까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합쳤을 때 전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10 루트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 아이폰은 누굴까? 얘 누굴까 이거? 아이폰 누구냐? 김태현이냐? 일로 왔고 여기 왔고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수열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수열 단원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수열 단원이 3챕터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2챕터까지는 주어진 시간에 끝낼 수 있고 마지막 한 챕터가 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챕터를 한 번을 더 추가 수업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진도 영상만 녹화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실해가지고 내가 꼭 불러 앉혀서 여기서 수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은 영상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하고요. 아, 이용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한 번 더 추가 수업을 하고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재현아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오늘 재현이의 수업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련이 끝나고도 잠을 못 잤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잠을 자냐 너는? 푹 쉬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세뱃돈은 많이 받았니? 세뱃돈은 많이 받았니? 시골 못 갔어? 아, 엄마 쪽을 못 갔어? 자, 우리 52페이지 가볼게요. 52페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수열 단원. 아마 여러분들도 수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 약간 내 개인적으로는 그 삼각함수 같은 단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약간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수열은 좀 직관적이랄까? 그냥 내 눈앞에 딱 보여. 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숫자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자 1, 5, 9, 13, 17 자 여기 뭐게? 이런 문제 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게 수열이에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쭉 나열된 숫자들의 그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재현아 여기 뭐가 들어가? 그치? 여기 21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뭐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삼각함수 같은 거를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수열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직관적일 수 있다. 몇 가지 좀 필요한 공식들과 개념들만 이해를 해주면 어찌 보면 앞단원보다는 더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요게 바로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 같을 등이죠. 차가 계속 같은. 다시 말하면 한 칸 갈 때마다 이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한 거지, 그치? 계속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 이렇게. 그때 이 계속 더해지는 그 숫자, 똑같이 더해지고 있는 그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지, 그치? 4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차를 나타내는 문자가 D라는 문자를 써요. D. 그래서 공차는 D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의 각각의 이 숫자들 있죠? 요런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래서 요거 항들이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다룰 때는 우리가 주로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데, 자, 일반항이란 이렇게 씁니다. AN이라고 쓰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제 A1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수열의 1번 항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수열의 A1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A2 그러면 요 써 있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5인 거고요. A3 그러면 9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이 규칙대로 나갔을 때 10번째 항 이런 거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번째 항 쓸 수 있겠니? 하나씩 다 더해보지 않고도 얘를 쓸 수 있는가? 그걸 쓸 수 있다면 우리는 n번째 항도 표현할 수 있거든. n번째 항. 그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볼 수 있냐면 요 방금 재현이가 맞춘 20일 한번 생각해봐요. 20일. 20일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1에서 출발해가지고요. 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4라는 공차를 몇 번 더했죠? 하나, 둘, 셋, 넷, 5번 더했더니 여기 20일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20일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보면 얘가 첫 번째 항 A1, 얘가 두 번째 항 A2, 얘가 A3, A4, A5, 얘가 A6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몇 번을 더하면 되는구나? 5번을 더하면 되는 거야. 다시 준영아 잘 듣고 있니? 여섯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첫 항에서부터 공차를 5개를 더했더니 여섯 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10번째 항을 내가 찾고 싶어. 10번째 항. 자, 10번째 항도 처음 출발은 똑같이 여기 첫 번째 항에서 할 겁니다. 1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윤호야, 우리는 공차를 몇 번을 더해주면 될까? 9번을 더해주면 10번째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봐봐. 자, 내가 이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 1에다가 더하기 공차가 4인데 4라는 공차를 주어가 몇 번 더한다고? 9번 더한다고. 9번 더할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37이라는 항이 10번째 항이겠네. 그럼 그거를 이제 n번째 항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n번째 항으로. 자, 첫 항이 뭐죠? 이 수열의 경우는 첫 번째 항이 1이죠? 그러면 그 1에다가 자, 내가 n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되겠어?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그치? 하나 적게. 그래서 공차 4를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그러니까 n-1번을 더해주면 그게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 전개시켜주면 4n-3 이것이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을 찾을 줄 알면 수열은 그냥 정복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몇 번째 항이든 다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과정, 요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일반항을 찾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요거. 이해되니? 내가 n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더해 나가는데 공차를 몇 번 더해? n이라는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그래서 n-1번 공차를 더하면 그럼 우리는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하나 이게 무슨 수열에?
방금 3초 전에 말했잖아. 무슨 수열이라고? 에이씨. 등차 수열에 뭘 구하는 공식이라고? 일반항. 따라해.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AN이라고 하는 건 몇 번째 항을 말한다? AN. N번째 항을 말해. 그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A1에다가, A1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에다가 D는 누구지? 공차. 계속 더해져 나가는 그 숫자, 공차. 공차를 몇 번 더해요? 예? 자, 다시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요? 아까 대답한 거 맞아? n-1번 더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하나 만약에 네가 13번째 항을 찾고 싶어. A13을 찾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돼? A1 더하기 그렇지. 12 D 이렇게 쓰면 이게 13번째 항을 표현한 식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니? 준영아, 네가 만약에 20번째 항을 표현하고 싶어. A20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원아, 20번째 항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어? A1 더하기 19D 하면 된다고. 그치? 이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 일반항에 대한 이해가 된 거라고요. 그죠? 자, 하영이가 만약에 25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1 더하기 24D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여기서 하영아 D가 뭐라고요? 두 글자. 공차. 맞아. 그치? 더해지는 그 숫자. 그게 공차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문제부터 하나 해볼게요. 옆에 유형 1번 봐봐.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열에 A5,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이 72고요. A10, 10번째 항이 37이래요. 그럼 우리 방금 했던 것대로 한번 표현해볼까? 가현아, A5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A1에다가 맞아요. 4D를 더한 거지. 그치? 맞죠? 똑같아. A10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1에다가 9D를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윤서야, 결국 이거는 A1과 D라는 녀석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근데 식이 몇 개 있어? 그치? 연립방정식이에요. 그치? 그렇잖아. A1과 D라는 애를 주인공으로 하는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대로 그냥 빼버립시다. 그대로 빼버릴게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는 35가 되고 35 여기는 A1 사라졌고 마이너스 5D가 되겠네. 그치? 그럼 주여가 D가 얼마란 얘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D가 마이너스 7이란 얘기죠. 그죠? D가 마이너스 7이고 그리고 D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 자리에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어봐요. 그러면은 4, 7, 28 마이너스 28이 넘어갔어. 그럼 A1이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죠. 그치? 자, 준영아,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 D를 구했지. 맞지? 그지?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을 건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이 자리에 얼마 넣고? 방금 찾았잖아, 준영아. 요 자리에 얼마 넣고? 100 넣고. 요 자리에는 얼마 넣고?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정리하면 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치? 형진아, 정리하면 뭐 돼요, 이거?
그치? 그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7n 먼저 써주고 플러스 얼마? 107 맞죠? 이것이 바로 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 항입니다. 그쵸?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요게 지금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것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서 이 n값을 찾으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일반항을 찾아야지 이제 이런 거를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넘기면은 107하고 이쪽은 7n이잖아요. 그럼 7로 나누면은 n은 7분의 107보다 크다인데 재현아 7분의 107은 얼마쯤 돼요? 17이에요? 17보다 작을 것 같은데? 16보다도 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놈의 값이 이놈의 값은 15점 몇이죠? 맞죠? 15점 몇이니까 그러면 n은 몇이구나? 16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다. 자, 지금 거기 바로 밑에 1-1번과 1-2번 두 개 있죠? 그 일반항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해봅시다. 1-1번과 1-2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1-1번은 아마 다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가연아 답이 뭐였니? 1-1번의 답은 2번이었죠? 2번. 그치?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잘 구해보면 일반항이 8n-26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풀어보면은 네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고요. 1-2번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a1 더하기 a2라는 식을 봤을 때 a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첫 항을 말하는 거니까 a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a2가 재현아 a2가 뭐라고 표현될까?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쵸? 한 번 공차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a1과 a2를 더해놨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놨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뭐라고 써야 돼? 2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요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식에서는 a3랑 a4가 등장하는데 재현아 a3는 뭘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a 플러스 2d. 준영아 a4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얘 하나 a4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더해져 있는 게 두 번째 식이니까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2a 플러스 5d죠? 요것이 0이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a랑 d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것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d가 얼마 나와요? d가 2 나와요? 2. a는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항 an을 찾아볼게요. 일반항 an. 자, 일반항 an 누가 해볼까?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 일반항 an 뭐라고 쓸까? a1이 얼만데? 마이너스 5 플러스 이거죠? 그럼 분배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반항을 가는 이 수열이 처음으로 15보다 커지는 얘가 15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뭐 넘겨서 나누면 n값은 11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11보다 크다. 그러면은 12항이 되겠죠. 제 12항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요게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등차 수열. 자, 그럼 우리 옆에 등비 수열 얘기도 해볼게요. 왼쪽 페이지에 자, 등비 수열 먼저 이렇게 등비 수열. 자, 좀 전에 등차 수열은 똑같이 커지는 거였어요.
계속 얼마씩 더하기 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어떤 느낌이야?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얼마일까, 윤호야? 64. 그렇지. 64.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비 수열에서도 사실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을 뿐이고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아. 아까는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갔고 이번엔 똑같은 숫자를 곱해 나갔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아까는 더해지는 숫자를 뭐라고 불렀죠? 공차라고 불렀죠? 공차. 그럼 이번에 곱해지는 숫자는 뭐라고 부를까? 공비라고 불러요. 그쵸? 공비. 아까는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공차가 등장했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가 등장한 겁니다. 공비. 그래서 곱하기 2.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가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자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64는 3, 4, 5, 6, 7, 7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7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봐. 이 7번째 항은 주어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처음에 누구에서 출발했죠? 1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곱하기 2를 계속 해나갔지? 곱하기 2를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했? 6번을 했더니 누가 만들어졌어? 64가 만들어졌어. 다시 말하면 내가 7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항 1에다가 공비 2라는 숫자를 6번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첫 항 곱하기 공비의 6제곱을 했더니 7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하,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면 첫 항에다가 아까는 이제 공차는 D라는 문자로 썼잖아요. 공차는. 자, 근데 공비는 우리가 R이라는 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n번째 항을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첫 항에다가 이 공비를 윤서야 몇 번을 곱하면 될까요? 그렇지. n-1번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7번째 항을 만들고 싶으면 첫 항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하는 것처럼 내가 n번째 항을 만들고 싶으면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문제도 좀 풀어볼게. 옆에 53쪽에 유형 2번으로 가서 자, 이렇게 써있죠. A2가 12 A4가 108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준영아,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A 플러스 아니고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준영아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A2를 표현해볼게요. A2. A2는 윤서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A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R의 1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네 번째 항이에요. 네 번째 항. 그럼 얘는 A 하고 뭐라고 해야 돼? R의 세제곱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보이지 않니? R 하나였는데 R 세 개가 됐으니까 여기다 지금 R 제곱을 더 곱한 거 아니에요, 그죠? R 제곱이 곱해지면서 12가 108이 됐네요. 그지? 얼마 곱해진 거예요? 12에다 얼마 곱하면 108 돼요? 9 곱하면 되죠. 9. 그러니까 결국 R제곱이 얼마구나? R제곱이 9구나. R제곱이 9니까 R은 뭐구나? 풀마 3입니다. 풀마 3인데 문제에서 그 공비가 양수인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인 그래서 R은 몇이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R이 3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얘가 3이니까 그럼 얘는 몇이에요? 얘는 당연히 4가 돼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준영이가 말해볼까? A에는 뭐라고 써야 돼 준영아? A가 방금 얼마였다? 4 곱하기 공비 찾았잖아. 공비 얼마야? 3의 n-1제곱. 얘가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고, 재현아 얘가 얼마보다 컸으면 좋겠대? 100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로 나눠버리면 3의 n-1제곱이 250보다 크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3의 거듭제곱을 해보면 됩니다. 3을 몇 제곱을 해야지 250보다 커질까요?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3의 5제곱이 243이야. 아직 작잖아. 그러면 최소한 몇 제곱은 해야 돼? 6제곱은 해야 돼. 6제곱. 6제곱을 한다는 거는 얘가 6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6이 되려면 n은 몇이야? 7이죠. 7번째 항은 돼야 적어도 1000보다 커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번도 한번 해볼게요. 2-2번. 자, 2-2번도 등비수열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요거를 누가 해볼까? 형진이가 한번 해볼까? A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형진아?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이거 A2잖아. 두 번째 항이잖아. 그쵸. 그러면 AR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다섯 번째 항은? 맞아요. 요렇게 둘이 더한 게 54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또 A3는 누가 해볼까? 예한이 A3는 뭐지? 등비수열이니까 A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더하기 A6은 A 아래 몇 제곱? 5제곱. 요게 108이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앞에 있는 이 둘은 뭘로 묶을 수 있구나? AR로 묶을 수 있구나. AR로 묶으면 1 더하기 RS제곱. 요게 54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식에 있는 얘네 둘은 A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AR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S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분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사실 보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오른쪽 식을 왼쪽 식으로 나눈다. 이걸로 나누면 가현아 뭐만 딱 남겠니? 얘로 나눈다. 이게 분자에 있고 얘가 분모에 있고 이렇게 분수를 만든다면 촤촤촤 지워지지 않겠어? 뭐만 남겠어? R 하나만 딱 남아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요거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에 있는 식으로 나눠버리면은 R은 2다. 이렇게 공비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이 2라는 것을 요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A를 찾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R이 2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16A가 54. 그러니까 18A가 54가 되는 거니까 A는 3이 되겠죠? A는 3. 자, 그러면 A가 3이고 R이 2니까 준영아, 일반항 한번 표현해 주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렇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지? 맞지? 근데 그것이 600보다 컸으면 좋겠대. 얘가 600보다 컸으면 좋겠대.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2의 n-1제곱이 20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거듭제곱 한번 해볼까요? 몇 제곱을 해야지 200이 넘어갈까? 8제곱. 2의 8제곱은 해야 256이 되거든요. 2의 8제곱.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8제곱이 돼야 되니까 8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 9다. 5번.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옆에 간단한 거 2-1번 답 하나 찾아주세요. 2-1번. 모르겠다고? 어디서 모르겠어? 두 번째 항이 뭐라고 표현돼요? AR이 얼만데? AR이 얼마래요? 아니 여기 나와있잖아. 두 번째 항이 얼마래요? AR이 그럼 48인 거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뭐라고 표현돼요? AR의 4제곱이지. 얘는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럼 이렇게 식 두 개 나왔으면 이 두 식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서로 뭐 해보라 일자가? 나눠보는 거야. 그치? 근데 요게 더 R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좌변은 뭐만 남아? R의 세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48을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을 48로 나누는 거예요. 6을 48로 나누니까 뭐가 되죠? 48을 6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6을 48로 나누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6을 48로 나눠. 이렇게. 뭐야, 약분하면 뭐야? 8분의 1이야. 그러면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R은 몇이에요? R은 몇이야, 가연아? 제발 말해줘.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R은 몇이야? 만약에 R의 세제곱이 8이라 그러면 R은 몇이니? R의 세제곱이 8이라고 하면 R은 몇이야?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8이 됐어요. 8. 그 어떤 숫자가 얼마일까? 얼마?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8이 됐어요.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야 8이 돼요? 까먹을 1을 3번 곱해봐. 2를 3번 곱해봐. 나왔잖아. 2를 3번 곱하면 8이잖아. 아니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8분의 1이 됐어요. 그래 2분의 1이지. 2분의 1. R은 2분의 1이야. R이 2분의 1인 걸 찾아야지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A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A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는데 48이 됐어. 그럼 A는 몇이야? 96이야. 그래서 A가 96입니다. 그러면은 자 가연아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 뭐라고 써야 돼? 누구 곱하기 9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맞아,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그것이 1보다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요게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거를 계산을 좀 쉽게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요 2분의 1의 n-1제곱 요걸 없애주면 되죠.
요 2분의 1의 n-1제곱은 어떻게 하면 없어져? 뭘 곱하면? 양변에다가 2의 n-1제곱을 곱해버리면 되죠. 2의 n-1제곱 곱해버리면 얘랑 만나서 이거 없어질 거고 이쪽이 2의 n-1제곱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생각하기 더 편합니다. 자, 2를 몇 번을 곱해야 96보다 커지냐 이게 질문이에요. 몇 번 곱하면 되지? 7번 곱해야 돼. 7번. 그럼 얘가 7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몇이야?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8항이 됩니다. 8항 8번째 항. 자, 요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정리를 좀 하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자, 정리를 살짝 해보면 등차 수열은 공차를 나타내는 문자로 누가 등장을 했더라? D가 등장했죠. D, 그치? D가 등장했고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쓴다라고 배웠죠? A 플러스 N 빼기 1 D, 그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죠. 자, 등비 수열에는 공 B를 나타내는 문자로 누가 쓰였죠? R이 쓰였습니다. R이 쓰였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썼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썼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돼야 되느냐? SN이 추가돼야 됩니다. SN. AN은 일반항이었지. n번째 항이 딱 뭐냐? 이거를 찾는 게 AN이었어요. 자, SN이라는 건 무슨 개념일까? S가 뭘 것 같아요? S는 합을 말해요. 합.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SN.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의 SN, 등차 수열에서 SN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이렇게 구하는데 A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몇 번째 항을 말해? 몇 번째 항이죠? A는?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불렀었죠? N은 요거 항의 개수, 그지? 몇 개의 항을 더할 거냐? 그게 N이에요. 그럼 L은 뭘까요? L. 이건 처음 등장했는데 L은 끝항입니다. 끝항. 우리가 이제 쭉 몇 개의 항을 더했을 때 그 첫 번째 항과 맨 끝의 항 있잖아. 그치? 그 맨 마지막 항,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그 수열의 맨 마지막 항을 우리는 L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너네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00까지 다 더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해요? 할 줄 알잖아, 그치? 요거 맨 첫 번째 항이랑 맨 끝의 항이랑 이렇게 더하면 얼마고? 101이고 또 요 두 번째 항이랑 끝에서 두 번째 항 이렇게 더하면 얼마고? 101이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커지는 숫자들에 대해서 맨 앞과 맨 끝을 더해가지고 그 총합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01이 몇 개 있느냐 50개 있구나 해가지고 5050이다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101이 그럼 뭐야? 얘가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L이에요. 그러면 이 50은 어떻게 나온 거야? 50. 내가 구하고 싶은 전체 숫자가 몇 개지? 100개지. 근데 100개를 지금 둘씩 묶었잖아. 둘씩 짝을 지었잖아. 짝을 지으니까 몇 묶음 나온 거예요? 50묶음 나온 거잖아. 그럼 이 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전체 항의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n에다가 a 플러스 l을 곱하면 그러면 그 합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단지 이제 수열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자주 쓰는 공식은 뭐냐면 자
자, 생각해봐. 방금 우리가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L이라는 친구가 끝항이라며. 그럼 이 끝항은 결국 몇 번째 항을 말해요? 우리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중이니까 이 끝항이 결국 그 n번째 항을 말해요. 그러면 이 끝항 L이라는 친구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N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n번째 있는 항이니까.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중이니까 끝항이 곧 n번째 항이야. 그럼 n번째 항을 우리는 AN으로 표현하니까 자, 이 식을 요 L 자리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여기 L 자리에 일반 항식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L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요 앞에 A가 하나 더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A랑 만나가지고 2A가 되고요. 플러스 N-1 B. 요게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쓰는 등차 수열에서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배웠다라고 하면 요 일반항식하고 이 합공식, 등차 수열의 합공식까지는 암기를 해야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도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등비 수열은 역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외울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일반항도 있고 합공식도 있고 등차수열도 있고 등비수열도 있고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생긴 공식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얘는 왜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냐면 이걸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 요런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A-1 하나 나오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렇게 전개됩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3차식에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A에 뭐 10제곱 빼기 1이 왔다. A 10제곱 빼기 1이 왔다. 자, 이 경우에도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냐면 맨 앞에다가 A-1 한 개 꺼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얘보다 차수 하나 내려가지고 A 9제곱, A 8제곱, A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모든 차수에 대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만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맨 앞에 A 빼기 1이라는 괄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보다 차수 하나 낮춰가지고 A의 n-1제곱, A의 n-2제곱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1 될 때까지 쭉 다 더한 걸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뭐 이거는 꼭 이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얘를 설명을 해보면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이 부분을 자, 두 개의 괄호를 인수분해 할 건데 첫 번째 괄호는 R 빼기 1일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괄호가 여기에서 차수 하나 낮춰가지고 R의 n-1제곱, R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다는 거지. 쭉 써가지고 띵띵띵띵 1까지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 있던 R-1과 방금 만들어진 R-을 지워질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싹 지워지고 나면 여기 앞에 있던 A가 이제 요 괄호에 쫙 뿌려지겠죠.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되면서 A 곱하기 R의 n-1제곱, A 곱하기 R의 n-2제곱 띵띵띵띵 마지막에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재헌이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재헌아? 우리가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 A라고 쓰면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승우야,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그냥 우리 딱 직관적으로 딱 A라고 쓰면 그게 몇 번째 항을 말하는 거랬어? 첫 번째 항 A1을 나타내는 그 A1을 우리가 A라고 줄여 쓴다 그랬잖아. 얘가 걔잖아. 얘 첫 번째 항이야. 그럼 쭈루루루루 와서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야? 이게 이거 아닌가? 이게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 그치?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어떻게 한 거야? 싹 다 더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Sn,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이렇게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뭐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쓰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요거는 주로 R 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형태로 써주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 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2분의 1이라거나 뭐 공비가 3분의 1이라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주로 이러한 모양으로 써줍니다. 이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일반항과 합공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공식만 깔끔하게 써보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얘 하나 등차 수열에는 D가 등장하는데 D가 누구다? 공차다. 그치? 공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얘 하나? 맞아요.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괄호 A 플러스 L. 여기서의 L은 승우야 뭐였다? 끝항을 나타내는 거고 결국 그게 n번째 항과 같았지, 그지? 자, L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만든 두 번째 공식은 n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요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로 넘어가서 등비 수열에는 윤서야 R이 등장했는데 R은 누구다? 공비였죠. 공비. 등비 수열의 일반 항식은 뭐였지, 윤서야? A 곱하기 R에 n-1제곱 요게 일반항 공식이었고 합공식이 있었는데 합공식은 R-1분의 자, 첫항 A 주고요. R에 n제곱 빼기 1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앞뒤를 뒤집어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 54쪽으로 가서 유형 4를 먼저 볼게요. 유형 4. 유형 4를 먼저 보면은 자, 유형 4.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랬죠. 자, 이제 공식 자체가 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서 일반항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SN이 뭐였냐면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그러면 S4 해볼게요. S4. S4. 형진 한번 불러줘. S4는 뭐죠? 2분의 그지 여기가 n자리니까 4 괄호 2 a 플러스 n자리에 몇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치? n자리에 4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3d가 들어가면 되겠죠? 3d 맞죠? 얘의 값이 지금 얼마고? 유형 4야 유형 4 16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S9가 나왔네. S9는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2분의 여기 9괄호 2a 플러스 8d 그치? 8d 얘가 얼마다? 126이다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잘 정리하면은 결국 아까 전에 우리 그 연립방정식 있잖아. 그 모양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2랑 4랑 일단 지워주고
다시 양변을 2로 나누면 얘 지워주고 얘 8 되겠죠? 8.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3d가 8이다. 이렇게 정리됐고, 두 번째 식에서는 먼저 9랑 126이랑 약분하면은 이쪽이 14가 되죠. 그리고 2를 이쪽에 곱해줄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얘가 28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쓰면 2a 플러스 8d가 28이 되죠. 빼면 되겠네. 자, 빼자. 그러면 성빈아 빼면 몇 d가?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20. 그럼 d가 얼마고? 4. d가 4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4, 3, 12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4가 2a네. a는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 나왔죠? 첫 번째 항은 2번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5쪽에 유형 5로 바로 넘어갈게요. 유형 5. 자, 55쪽의 유형 5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놈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조금 필요하냐면 그 인수분해 공식 있죠?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그게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까 뭐였냐면 r 빼기 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빼기 1,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S5가 등장합니다. S5 누가 해볼까? 서윤이 해볼까? S5는 뭐라고 써야 돼, 서윤아? 뭐라고? r 빼기 1분의 일단 여기는 a r의 몇 제곱? n자리에 5가 들어간 거니까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거죠. 이놈의 값이 지금 얼마다? 5죠. 맞지? 자, 서윤이 한 개 더. S10은 뭐다? R-1분의 A 괄호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 방금 위에서는 여기가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분해 쪼개야지. 무슨 공식으로? 요런 생각 안 드니? R의 5제곱 플러스 1 R의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뭐 쓴 거예요? 무슨 공식 쓴 거야? 합차공식 쓴 거야. 합차공식. 그치? 합차공식 써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의 값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요게 20이라 그랬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식으로 뭐 하는 것? 나누는 거죠.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딱 해놓은 상태로 나눠보면은 봐봐,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거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R-1은 R- 지워지고 여기 A 지워지고 여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R의 5제곱 마이너스 지워지는 거죠. 그치? 이걸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죠. 좌변에서는 R의 5제곱 플러스 1만 남고요. 우변에서는 20을 5로 나눴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5제곱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R이 얼마인지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R의 5제곱이 3이다라고 그대로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이제 찾아 나가면 돼요. 그 다음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S15를 원하거든요. S15. 자, 그럼 S15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그대로 써볼게. S15. 주여기가 한번 불러주세요. R-1분의 A의 맞아요. 이놈의 값을 찾고 싶어. 그치? 얘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요놈의 값을 일단 K라고 잡아볼게요. 얘를 K라고 잡고 여기서 한 번 더. 자, 이 부분을 보면 또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이 힌트가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걸 이걸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인수분해 공식으로 쪼갤 수 있죠. 할 수 있겠니, 윤호? 네. 할 수 있겠어? R 아니 R의 15제곱을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R의 5제곱의 3제곱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합차 공식 쓸 때도 우리는 R의 10제곱을 R의 5제곱의 제곱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R의 5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면 이거 세제곱 빼기 1인 거예요. 그러면 괄호 2개로 쪼갤 수 있잖아. R의 5제곱 빼기 1과 여기가 뭐가 될까? 왜지? R의 5제곱의 2제곱이죠? 그러면 R의 몇 제곱이야?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치? 요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세제곱 공식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 A 세제곱 빼기 1은 A 빼기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우리가 할 일도 아까랑 마찬가지. 자, 이번에도 자 처음에 있던 요 녀석을 요 식으로 뭐 한다? 나눈다. 그치? 요렇게 해주면 이제 답이 보일 겁니다. 요 식으로 나눈다. 그럼 또 아까처럼 똑같은 거 다 어떻게 해? 다 지워져요. 요거 지워지고요. A 지워지고요. R의 5제곱 빼기 R의 5제곱을 지워졌어요. 그럼 남은 건 얘밖에 없어. 그러면은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것만 남았고, 자 우변은 K를 5로 나눈 거니까 K를 5로 나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계산을 통해서 R의 5제곱이 3이라는 걸 알아놨기 때문에 요게 3이라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재현아, 그러면 R의 5제곱이 3이면 R의 10제곱은 뭘까? 9 맞죠? 얘는 9, 얘는 3.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네. 얼마예요? 13이지. 그럼 13이 5분의 K가 되는 거니까 K는 몇이에요? 이거 곱해지니까 65가 되는 거죠. 65. 그치? K는 65.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단순하게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이용해서 막 계산하는 거라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줄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능력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관련된 일반항 공식, 합 공식 요거를 잘 외워서 써먹어 주는 거, 거기까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등차중항, 등비중항이랑 원리합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책에서는 53쪽까지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프린트 8회차 프린트 있었죠? 8회차 프린트 해오자라고 했던 거 이거 제출하시면 되고, 숙제는 오늘 이제 10회차 프린트 나갈 겁니다. 10회차 프린트, 요 10회차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는 54, 55에 4-1, 4-2, 5-1, 5-2 요렇게 네 문제만, 책에서는 요렇게 네 문제만 요렇게만 해와보도록 합시다.